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6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아직 진단 기도를 안 뜬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실적이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좀 분석을 좀 해보고요. 먼저 미국 시장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S&P 지수가 0.6%, 나스닥이 0.5%, 다우가 1.3%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정말 강하네요. 예.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진짜 강세장의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뭐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과 한국 시장이 더 파워풀한 어떤 모습을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이었지만 보여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유동성 자체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의 자체가 신흥국 쪽, 더 위험한 자산 쪽으로 붙을 거라 보고요. 또 경기 회복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국과 한국이 더 빠르게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 자체가 유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보면요, 다우 지수가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다 지표들을 하나씩 보죠. 지수. S&P 지수가 거의 전 고점 부근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 와, 진짜 무섭다. 예. 나스닥 지수는 뭐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 계속 경신을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주요 기술주들 애플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 정도, 아마존이 한 2% 올랐고. 그러니까 약간 좀 나스닥의 이제 주요 기술주들은 강하게 치고 나가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강하게. 예. 조금을 조정받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 같고요. 예. 테슬라도 오늘은 약보합 정도. 고점 대비해서 조금 밀린 조정받는 흐름이죠.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음.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 뭐 강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뭐 보고 있습니다. 그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가 16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지표보다 유동성이 먼저다. 지표는 따라오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12년 전하고 너무나 똑같아서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투자 전략을 수립했지만 역사는 반복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시장의 원리라고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값이 보시면 뭐 또 사상 최고가다. 달러 박스 기반에서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유동성의 힘이 지금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거죠. 주식뿐이 아니라 뭐 부동산이든 뭐 금이든 뭐 지금 채권이든 뭐 다 그냥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풀린 유동성이 실물로 안 가고 예? 기업들의 어떤 그 투자라든지 공장 늘리고 고용 늘리고 뭐 이런 어떤 실물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고 자산 시장으로 계속 오겠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더 자산 시장에 상대적인 어떤 자금 유입은 더 강해질 것이고 그게 종국에는 버블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GDP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왔지만 3분기는 어떨까요? 역대 최고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20% 지금 예상 나오고 있네요. 하여튼 뭐 미국 시장 굉장히 좋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른 뭐 좋은 흐름 뭐 예상됩니다. 네.
이번 시간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진단 키트로 안 뜬 종목 2분기 실적 폭증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놨죠. 진단 키트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등했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해드렸던 휴마시스도 뭐 굉장한 급등을 펼쳤고, 이번 코로나 이제 상황 속에서 치료제 백신과 더불어서 진단 키트가 지금 K 바이오를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인트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직 뜨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의 특성, 원래 이제 신약주로서 이 종목에 많은 주주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물량 매집이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총도 이제 5천억으로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가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진단키트에 대한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4일 그 인트론바이오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잠정 실적이긴 한데요. 보시면 예, 제가 이제 크게 그냥 딱 썼습니다. 매출액이 전기 예, 1분기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올랐냐면 전기 이제 1분기에 32억 매출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매출액은 232억이에요. 예, 요거 이제 밑에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입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25%가 증가했어요. 예, 영업이익은 예, 마이너스 8억에서 116억으로 증가했어요. 흑자 전환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매출액 대비해서 뭐 거의 50%가 영업이익입니다.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하고 비슷한 영업이익률 수준이죠. 예, 그만큼 이 기업도 진단키트 이 굉장한 어떤 장세 속에서 실적적인 어떤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유일하게 뜨진 않은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인트론 바이오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보면 뭐 연간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매출액은 뭐 100억에서 뭐 200억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했고, 뭐 실적은 뭐 좋아질 포인트는 없죠. 예. 뭐 기술 추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임상이 진행돼야 들어오는 어떤 마일스톤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임상이 기술 추출하고 진행이 모르겠어요. 예.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음, 캐시플로우가 이제 확보가 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번 2분기가 실적이 드라마틱한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단키트 분야에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예. 약간 좀 특이하죠.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주로 이제 항생제, 슈퍼 항생제, 슈퍼 박테리아 항생제를 이제 신약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이제 주업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업 부문에서 이제 진단 분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사업 분야를 예, 가지고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주된 사업 분야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또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인트론 바이오를 볼 때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고요. 역시나 지금 바이오 폭등 장세 속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 모멘텀이 핵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인트론 바이오가 지난 3월 달에 나온 기사가 오상 헬스케어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오상 자이엘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같이 MOU 맺고 협업을 하면서 진단 키트의 이제 소재를 공급을 하는 예,
그런 어떤 계약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분기 실적 상승에 이제 도움을 준 거고요. 인트론바이오 이제 윤경원 대표 이제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오상헬스케어를 통해서 해외발 밀려드는 진단키트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에 지난 2, 3주 동안 인트로는 수백만에서 천만 테스트의 진단 소재 공급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해 놨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진단키트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진단키트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상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 요 인트론 바이오도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일, 어제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인트론 바이오가 이제 코로나19 진단용 핵산 추출 키트 이제 유럽 인증 획득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기업이 이 뭐 이 키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시약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인증을 또 획득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출을 좀 개시한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이 진단 키트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진단 키트에 들어간 소재 그리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장비의 어떤 시약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기 때문에 진단 장비의 어떤 시약을 공급하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던 진단 키트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다방면에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또 굉장한 강점을 가지게 될 거고요. 회사에 따르면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유전자를 대량으로 추출할 수 있는 예, 진단 추출 장비에 적용되는 추출 시약으로 진단 추출 장비는 지난해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 그리고 유럽 C 인증을 획득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1등급으로 지난해 국내에 신고됐으며 이번 C 인증을 획득해서 의료기기용 시약으로 판매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뭐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증, 획득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7월 6일 날에는 항체 진단 제품, 코로나 이제 19 신속 항체 진단 키트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이제 공급 계약 공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인증 절차나 획득 절차를 이렇게 차곡차곡 잘 해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 조금 더 읽어보면요. 개인별 항체 보유량과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한 특허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T1, T2 레벨을 활용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분석까지 가능하게 개발된 제품이며 혈청역학 검사뿐 아니라 향후 백신 개발 후에 백신 접종 시의 항체 검사 등에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됐다 하면 이런 내용이고요.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158례 환자 검체 대상에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수출용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제품은 96.1%의 민감도를 나타냈고 감염 5에서 6일 이상 경과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민감도는 100%를 보였다. 예, 와우. 기술력이 확실히 있죠. 예. 인트론 바이오는 이번 수출용 품목허가 승인 획득에 따라서 본격적인 해외 수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공급 계약 체결을 맺은 공시들을 제가 다 모아봤는데요. 요건 이제 4월 22일 날 나온 건데요. 114억입니다. 오상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냈고요. 요때 이제 거래 정지까지 됐었어요. 예, 전년 매출액 대비해서 100% 넘는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 요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방에 전년 매출액 대비 136% 진단 시약 공급 계약을 맺었다. 예, 이런 공시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진단 키트 이제 공급 계약으로 또 이제 솔루션 바이오라는 회사 쪽으로 넘긴 거죠. 12억 정도. 그래서 이런 공급 계약 공시들이 이제 추후에도 좀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솔루션 바이오 쪽으로 6월 1일 날 37억 계약 공시를 했죠. 그리고 솔루션 IT라는 회사 쪽으로 49억 5월 19일 날 공시고요. 5월 12일 날 솔루션 IT 이 회사로 또 12억. 그래서 이런 공급 계약 공시들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판매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고, 3분기에도 좀 기대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을 하고 있는 뭐 이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쪽이,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고, 이제 또 날씨가 또 쌀쌀해지면 다른 국가 쪽으로도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요 이제 뉴스 기사들도 쭉 뽑아보면요,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인트론 바이오에 대한 어떤 이 인증 허가 부분들을 다 이제 모아보면 이렇게 이제 대단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절차들은 다 밟아낸 것 같고요. 미국이 좀 없긴 하지만 이제 유럽 쪽, 다 인증을 이제 거치면서 뭐 추출 키트, 뭐 소재, 시약, 뭐 제품, 이 라인업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 키트주 중에서 왜 이 인트론바이오가 주가가 이제 뜨지 못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진단 키트 종목들은 이제 시전 정도 제외하면 시총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시작했어요. 시총이 진짜 1,000억도 안 되는 수준? 그리고 이제 상당 기간 소외돼 있었죠. 진단 키트 종목들이. 왜냐하면 별로 매출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거나 관심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치를 받았고 낮은 시총이었단 말이에요. 막 뭐 한 5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막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리고 나서, 이런 종목을 끌어올리고 나서 흔들면 웬만한 주주들의 물량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 그 뭐 안 그러겠어요? 이 종목을 꽉 쥐고서 가야 될 만한 이유를, 뭐 이 코로나 사태가 막 이제 3, 4월 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진단키트주들을 이제 큰 손들이 매집을 할 때 이렇게 팬데믹이 길어질지에 대한 예상을 하진 못했을 거예요. 예. 제가 잘못 얘기했죠? 이제 주주들이 뭐 이때 관심을 받아가지고 테마성을 오르는구나 해가지고 팔았을 거예요. 기존 주주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나 큰 손들이 물량 매집을 좀 쉽게 한 거죠. 주가를 좀 띄워서 흔들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주들의 기재 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존의 진단 키트주들, 수젠텍이나 뭐 그런 기업들, 랩지노믹스나. 근데 인트론 바이오는요, 기존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탄탄해요. 이 스위스의 한 제약사에 이제 기술 수출도 한 1조 원 가까이짜리 기술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 신약의 어떤 기대 가치를 믿고 장기성 주주들, 또 기관 자금들도 꽤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들의 충성도가 높은 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집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총도 높기 때문에 자금도 많이 필요하니까 조그만 종목들을 매집하기도 편하고, 적은 자금으로 훨씬 더 많이 끌어올려서 더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세력들도 시총 300억짜리 10배 끌어올려서 3천억으로 만들어가지고 털어내면 이제 더 벌 수 있으니까 가볍고. 근데 일단은 인트론 바이오는 시총 자체가 5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에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고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충성도 높은 주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량 주가를 흔들어도 물량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보다 주목도 못 받았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목도 못 받았고 주가도 안 오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체크해 보면요. 사업 부문이 이렇게 됩니다. 유전자 시약, 분자 진단. 이 분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번에 대박을 터뜨린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매출액이 한 30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폭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 쪽, 항생제, 바이오 신약 쪽, 이쪽은 뭐 기술출료 일부 좀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유전자 시약 그리고 분자 진단 쪽에서 어, 핵심 소재 부분들 이런 부분은 당사가 직접 개발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화학 물질류 이런 것들은 뭐 수입에 의존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빠르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원래 기술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트 전자공 혹시 들어가면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이 기업도 제가 계속 관찰하던 종목인데요. 지금 타이밍에는 제가 한번 분석해 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주가도 눌려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그렇지? 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 있죠? 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이번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이 종목이 진단키트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실적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제 생각에 부합되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렇습니다. 예, 항생제가 핵심이고 이 기업을 바라볼 때는 항생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슈퍼 박테리아 항생제. 예,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 SAL200 요 파이프라인이 스위스 이제 로이반트 쪽으로 기술출되면서 거의 1조 원 수준이거든요. 예, 계약금은 한 120억 정도 받았고요. 음, 그래서 미국 임상 2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되면 꽤나 주목받겠죠. 예. 그래서 이제 2018년 11월 19일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안 좋을 때 이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별로 주가의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음. 주가를 보면요, 이때죠. 이때 시초가 높게 시작해서 팡 3만 원 이게 돌파했다가 바이오 업종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작년 8월달 10,000원 깼고 올해 코로나 터졌을 때 10,000원 깼다가 지금은 16,000원이니까 다른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는 거의 올라온 것도 아니죠. 예. 그렇다고 이 기업이 뭐 문제 있거나 안 좋거나 뭐 그 슈퍼 박테리 항생제 그거가 좀 진행이 지금 안 되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임상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다른 어떤 신약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 그런 수급적인 요인, 이 종목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진단키트 쪽으로 잘 나오면서 서프라이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뭐 막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어, 이제 한번 분석을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이제 공시 내용입니다. 라이센스 아웃 이제 1조 원 가까이 수준 할 때, 계약금은 이제 당연히 반환 의무가 없죠. 120억은 그냥 딱 가져가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임상 단계에 성공할 때마다, 예, 요, US 달러, 9억 달러, 9억 9천, 되는 거죠. 1조 원 가까이 되는 수준, 1조 원 넘는 수준이구나, 보니까.
예. 요 부분을 이제 수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을 진행하는 게 이 기업에는 굉장한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좀 관심 있는 게 코로나 치료받다가 슈퍼박테리아 감염돼서 수십만이 죽을 수도 있다. 예. 그 전직 미국 보건당국의 이제 수장, 예. 줄리 거버닝 이 전 소장이 이제 CNBC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숨지는 사람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다. 경고했는데요. 슈퍼박테리아라는 게 이제 어떤 항생제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향후에는 굉장히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그 슈퍼 박테리아 항생제 파이프라인이 그 높은 가치가 그렇게 기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장 말이 맞다면, 예, 이렇게 코로나 사망자 수와 맞먹을 정도로 슈퍼 박테리아로 이제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코로나19 환자 중에 매우 심하게 앓았거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2차 슈퍼 박테리아 감염이 생길 수 있다. 이미 인공호흡기와 카테테르 같이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을 받은 코로나19 환자 중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미 보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7명 중 1명 정도가 2차 세균에 감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슈퍼박테리아는 여러 항생제를 섞은 항생제로 퇴치할 수 있지만 항생제 개발 속도보다 박테리아가 내성이 생기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약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렇게 2차 감염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쪽도 아마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인트론 바이오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이제 보면요. 바이오 장세 속에서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예, 진짜 안 올랐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단 키트, 진단 시약, 진단 소재 뭐 이런 쪽으로 3분기에도 매출이 그래도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알아보고 분석해 볼 필요는 분명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보통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런 구간을 굉장히 선호해요. 중장기평선, 요 이제 빨간색 선이 240일, 주황색 선이 480일 선이거든요. 이 중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평선이 몰려 있고, 요 부분을 돌파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파하다가 지지받으면서 나타나는 이런 구간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눌려 있는다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 계속적으로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한 번씩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의 강세장 정말 뚜렷하죠? 네, 네, 저는 오후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